네, 조금 전 수급 상황 좀 얘기해봤지만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개인이 오늘 오장 중에 3조 원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연이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 시장 대비하면 좋을지 성하준 매니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하락세일 때문일까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정받는 오늘 반도체주 오히려 좀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기회가 될 거고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하락, 그리고 두 번째는 고소공포증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하락이 나왔다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 엔비디아가 잠깐 쉬어도 돼라고 명분을 제공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 관련주가 좀 더 반등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하락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밀렸던 이유는 이 GPU에 대한 수요 부진이라던가 어떤 매출에 대한 영향, 그리고 가이던스,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부진한 게 아니고 시장은 엔비디아한테 뭔가 새로운 걸 원했던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중국 매출에 대한 재료가 확실하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 사실 그거는 보너스 게임이었는데 그 보너스 카드가 부각되지 못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밀렸고요. 게다가 이제 JP모건에서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발행에서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락의 명분이 되면서 주가가 좀 쉬었는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든 만들어내지 않든 GPU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 그리고 CPU에 대한 수요까지 맞물려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D램 그리고 낸드, HBM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수 있었던 종목이 또 하나 나왔죠. 델 테크놀로지. 이 델 테크놀로지도 지금 시장에서 본연의 사업, PC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AI 서버 인프라에 대한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AI 서버에 대한 매출이 342% 폭증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됐고요. 게다가 지금 430억 달러의 수주 잔고, 곡간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델 테크놀로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델은 전 세계 서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델이 누구한테 칩을 받아요? 엔비디아한테 칩을 받죠. H200이라든가 H100이라든가 뭐 차세대 블랙웰까지 가장 먼저 대량으로 공급받는 델이 AI 인프라 투자 사업 그리고 AI 서버 시장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빵빵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도 저는 단숨에 이 델 테크놀로지가 좀 더 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에 급하게 올라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엔비디아 덕분에 우리도 좀 쉬어가자 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니까 이 대형주들을 쉬어가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보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HBM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 시장의 설비 투자에 대한 사이클의 기대감 그리고 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와 밸류체인을 함께하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소부장 기업들은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아직 고소공포증을 느낄 정도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정에 같이 쉬어가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여다보신다라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던진 공을 델 테크놀로지가 받아냈고 그에 대한 그 자금은 결국 우리 K반도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계속해서 기회는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투톱 대신에 소부장 기업에 좀 집중해보자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던 종목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 AI 데이터 센터 건립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선주 관련해서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2월 9일에 매수한 이후에 20%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투자 아침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전력 전선 인프라 관련주들을 보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불이 뽑는 이유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재료가 붙는 건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붙는다라는 건 결국 이 전력 전선 인프라 관련 투자도 같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일진전기, 산일전기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또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사태라든가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 또 슈퍼사이클과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 전선업계에서도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도 이런 메가 트렌드 중앙에서 이 과거의 출혈 경쟁을 좀 뒤로한 채 이제 돈이 되는 초고압 케이블 위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대한전선의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든든한 수주 잔고, 게다가 북미 비중이 30%를 차지하면서 미국발 호황 사이클을 온몸으로 다 흡수하고 있는 대한전선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송전 배전 사업에 대한 이런 이 전력 인프라 사업들이 계속된다라는 건 결국엔 전선 인프라 사업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점. 게다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전선주에 대한 흐름들은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과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좋겠지만 이 우리나라 정부 사업에 대한 아시겠지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정부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우리 투자 마침반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 하시되 저는 2차 목표가 42,000원까지 상향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전략과 2차 목표가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요, 대한전선의 흐름을 좀 이어가 보자. 오늘은 해저 케이블 쪽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요, 단순 해양업체로 보기보다는 이제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전기를 바다 건너 보내는 바닷속 전력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LS 마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한 개가 이 중형 도시 수준의 전기를 먹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전력망 증설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도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이 풍력 발전기라든가 이런 일부 이 전력망들을 이제는 바다로 보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바다로 보내서 그 바다에 떠 있는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 전력들을 끌어올려 그러면 결국엔 해저 케이블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게 전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전력 부족으로 이어지면 전력망 확충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장 안에서 해저 케이블 시공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이 LS 마린 솔루션의 구조적인 수혜로 반영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과의 밸류체인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S 그룹의 시너지를 당연히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해저 케이블 산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특수 선박이나 뭐 시공 기술 레퍼런스가 없으면 아예 진출이 어려운데 이 LS 그룹과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시장에 대한 수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신규 해저 케이블 포설선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오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대한전선만큼이나 LS 마린 솔루션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현재가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37,000원, 손절가는 28,500원 대응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이 조정은 지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시간 증시탱과 함께 오늘의 시장 수익장으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요. 실시간 좋은 정보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